이거는 그러면 오버에서 언더로 갈 때도 마찬가지. 나는 오버로 있었는데 1.3대 1이었어요. 근데 35선 이탈하면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여기서 퉁도 쏘고 싶었지만 퉁을 못 쐈네. 아니면 반퉁 못했네. 이거 못했네. 근데 전환은 시키긴 시켜야 되고 방어는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위험한 방향이 어디예요? 이 상황에서 하락하면 이쪽 방향이 위험한 방향이죠. 그러면 위험한 방향을 막으라고 했잖아요. 이 아랫방향으로 가려면 이 비율이 낮아져야죠. 그러니까 더 팔고 덜 사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위험한 방향을 막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좋은 예시가 있는데 여기서 오버로 있었어요. 너무 흐름 좋았기 때문에 오버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파동이 정말 엉뚱한 시간대 되게 애매하게 갑작스럽게 나왔어요. 보고 있었어도 이 파동이 너무 세서 못했든 아니면 못 보고 있어서 못했든 여기 이탈을 시켰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면은 1.3대 1이었다고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어찌됐든 대응 못했어요. 이런 상황이 좀 애매한데 한 요 정도가 롱 오버 포인트였다라고 해볼게요. 이것도 사실 아까랑 비교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봤었을 때 35선 왔었을 때 전환해도 꽤 큰 폭이에요. 적은 폭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을 시키면은 시켜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것마저 놓쳤다. 그럼 여기서 전환시켜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이런 게 이제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나는 리스크를 얼마나 졌는가 1.3을 가지고 이만큼의 리스크를 졌단 말이에요 이미. 근데 여기서 전환시켜서 이만큼을 추가 하락을 기대하는 건가? 쉽지 않을 텐데 일단 이 생각부터 먼저 해야 되고 이미 늦었으면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버틴다. 기본적으로 버티면서 여기서 스코어 회복해야죠. 스코어 회복 여기서 뭘로 할까? 롱 오버에서 리벨로 하는 겁니다. 리밸런싱으로 롱 오버 하면서 스코어를 회복하는 거예요. 기본 비율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줄였다 늘렸다 할지라도 더 버틴다는 생각으로 너무 부담되면 비율이 살짝 줄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롱 오버로 다시 요 정도까지는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하게 롱 오버에서 계속 리벨하는 거예요. 전환을 놓쳤으면 여기서 오히려 뭘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사야죠. 버티기니까. 이때는 적극적으로 사서 산 거 팔고 실제로 그러면 여기서 적극적으로 리벨을 하게 되면은 비율 변화는 아마 1.1에서 1.5 정도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스코어 써야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여기서 더 빠지면요 부드러운 전환을 이럴 때 해주면 됩니다. 이때는 해주면 돼요. 어떤 걸 기준으로? 1.3이나 1.2를 기준으로 이것보다 내가 만약에 더 늘어나서 1.5까지 늘어난 상태면 1.5에서 1.2 정도까지는 여기서 전환하면서 리벨하면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이 안에서는 그냥 계속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요 정도 파동 나오면은 끝날 수도 있어요. 오버였던 거 끝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오버로 넘어갈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뭐 1대1이 될 수도 있습니다. 1대1 되고 나서 이거 넘어가면은 오버로 전환시킬 생각을 하면서 1대1을 가야 되고 1대1을 만들던 1.1대1을 만들던 이거 다시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 다시 받아가지고 오버로 만들어서 다시 먹는 수익성을 생각하게 되면은 나는 여기서 이만큼 리스크를 졌잖아요. 그럼 나는 여기서 이렇게 두 번 먹어서 이 막대기 두 개로 이 막대기 한 개를 넓이를 퉁치면서 손익비를 관리하는 요런 스타일로 가야 됩니다. 결국에는 버틴다, 전환한다. 뭐가 필요할까는 나한테 만들어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까 계속 말했지만 부드러운 전환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고 부드러운 전환이란 거는 더 사서 덜 판다 아니면은 더 팔고 덜 산다 이런 식으로 48이냐 84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본 형태는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전에서는 이거 조율하기 나름이에요. 이 숫자가 3이 되고 이 숫자가 1이 돼도 됩니다. 반대로 이 숫자가 5가 되고 마이너스 2%는 그대로 둘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6% 사고 3% 팔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자신이 다루는 비중에 따라서 다르게 하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되게 좋은 예시가 나왔죠.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왔다. 이쪽에서 우리 행동했었죠. 언더로 퉁을 밸런싱 퉁 이런 거 했습니다. 0대1까지도 됐다가 하락파동 이용해서 1대1까지도 만들었어요. 쭉 받으면서. 그러면은 무조건 이기게 됐죠. 이기는 상황에서 여기서도 사실 나뉘는 게 언더를 유지한 상태에서 홀딩하고 기다려 보면서 그 다음에 1대1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 전환에 대해서 부드러워지면 전환할 때 부드럽게 전환하는 걸 알고 있으면 1대1로 막아야 되는 거는 전환시킬 때예요. 얘가 갑자기 이렇게 넘어서면은 그때 1대1로 전환시킨다. 이 정도 비율이면 1대1로 막아
주는 거 얼마든지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좀 더 본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무한정 보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내가 수익 확보를 위해서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멀리 볼 수도 있고 수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음봉이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흐름이 이어가다가 저점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을 때 그러면서 횡보가 만들어질 때 이 정도면은 오케이 1대1 커다란 하락세, 이게 첫 파동이라고 하거든요. 첫 파동이 이제 진정됐구나. 계속 저점 밀고 내려가면서 있다가 여기서는 살짝 부족했지만 그래도 음봉이 이어지니까 조금 더 보다가 더 이상 밀고 내려가지 못하면 파동이 좀 진정됐구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정답은 없어요 여기선. 근데 여기서도 한번 멈췄었고 한번 더 뚫긴 했지만 그대로 간 게 아니라 다시 멈추고 이런 식으로 오밀조밀해지는 요런 상황. 그리고 이게 30분봉에서 이런 거는 잘 안 보여요. 저는 그래서 이럴 때는 15분봉 봐요. 15분봉에서 밀고 내려가다가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느낌이. 그럴 때는 15분봉에서 10선이죠. 여기를 터치하기 시작해요. 보통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게 정답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했었죠. 0.9에서 사실 우리는 가격으로 어느 정도 노려보고서 그것까지 체결이 돼서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해 해서 1대1로 갔었지만 요 현상 상황을 이용해서는 전환시켰죠. 오히려 분명히 언더로 왔고 이거 단순히 시합장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여전히 언더잖아. 3시합장이고. 근데 우리는 오버로 전환을 시킨 거예요. 왜 전환시켰을까? 전략적으로 그냥 주식으로 치면 약주 타이밍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환이 돼요. 3시합장이지만 이 끝에서 오버로 만들었지만 이거 만약에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순간적으로 좋은 손익비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쪽 상황에서 또는 여기가 아니라면 요 밑에 분명히 4시간봉이든 뭐든 큰 흐름에서 중요한 구간하고 여기는 가까워요. 그럼 오버 만들다가 되게 중요한 지점 이탈할 때 거기서 다시 퉁을 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초반에 말했었던 그림에서 제가 이상하다고 했었던 거는 이만큼 리스크를 지고서 이만큼 먹고 도망간다, 이게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행동은 이게 파동을 잘 타면은 우리는 이만큼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만큼의 리스크를 지고서 여기서 만약에 진짜로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 하락분에 대해서 다시 요것처럼 이만큼을 다시 노립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는 리스크는 이만큼인 거예요. 이만큼 많이 빠졌으니까. 이 끝에 이거를 맞춘다라는 개념보다는 이거 어떻게 맞추겠어요?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멀어졌잖아요. 벌어지고 하락이 둔화됐잖아요. 주식에서도 이렇게 하잖아요. 낙주 매매할 때 많이 빠진 종목이 하락이 이어지고 있을 땐 안 하지만 하락이 진정되고 여기서 좀 숨고르기 하게 되면은 전환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손절을 다들 별로 사용은 안 하겠지만 리밸런싱 관점에서 팔고 다시 산다가 기준이 되는 건 어차피 여기잖아요. 여기서 행동하고 나서 여기서 샀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저점 다시 무너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M파동에서 하락파동에서 2-로 지나가는 여기기 때문에 이 포인트는 어차피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면은 행동한 거 대비 내가 감수하는 리스크 자체가 이만큼으로 되게 작아요. 근데 내가 노려볼 수 있는 수익성은 이만큼으로 큽니다. 여기서도 이만큼 먹고 내려왔고. 그러면 이 기본 골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손익비 이 매매를 꾸준히 했었을 때 실패하더라도 손익비로 관리가 된다. 내가 먹을 때는 이만큼 먹고 잃을 때는 딱 이만큼 잃고 먹을 때는 이만큼 먹어주고 또 여기서 같은 행동을 했는데 이 마이너스 지고서 먹을 때 이만큼 먹어주고, 그러니까 화력될 리스크 실질적인 행동 전환시키고 나서 이만큼을 가지고 왔고 사실상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롱 오버 한 발을 여기서 가지고 간 거를 이만큼을 그냥 무난하게 가져올 수 있었고, 왜 무난하게 가져오는가? 너는 이거 갈 거 알고 있었냐? 예언을 한 거냐? 아니에요. 계속 말하지만 전환 파동이 안 나왔으니까 그냥 갖고 가도 별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전환이 안 됐으니까. 이거 전환이 된다는 건 다시 꺾여야 되는데, 그리고 이 꺾일 때도 이 한 발은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여기가 있잖아요. 저점 뭉갠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요건 좁은 박스잖아요. 이 좁은 박스에서 밑에서 사가지고 중간에서 그냥 다 털면 돼요. 그럼 보안 매매로 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스크 심지어 0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유리하잖아요. 행동이 한 이 정도 됐었을 때 여기서 행동적으로 나는 여기서 이거 먹었는데 만족 못하니까 이만큼 더 먹겠어, 이렇게 가는 것보다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가 바뀌는 이유가 여기서는 분명히 하락이 유리했었는데 이 정도 하락을 많이 시키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손익비가 바뀝니다. 파동적으로. 여기선 이제부터 상승비가 조금 더 유리해지고 여기서 더 하락하는 거는 조금 더 불리해지는 그런 상태가 와요. 그거 판단 못하겠으면은 이 2편과 이격을 보세요. 너무 많이 벌어지면은 붙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조심하자.